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죠. 네, 새벽 시간대인데 요즘 며칠 동안 또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다셨어요. 예비초 엄마인데, 내년에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엄마표 수업을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방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도서관 수업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1, 2학년 엄마들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글을 올렸더니 엄마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 댓글 부분은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엄마표 수학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그 교육에 대한 생각? 이거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며칠 동안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무미건조한 일상이 주는 아이들 뇌의 자극 없음? 무미건조한 일상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연할 경우에 애들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애들 생활이 일단 학교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3학년이니까 꼭 우리 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학교를 가는 날이 주 5일이 아니죠. 이제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좋아져서 주 3일을 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주 5일을 다 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일단 예비초 엄마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3일밖에 못 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교과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 매년 학년을 올려 보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그 다음 교체가 돼야 되고 학생들 평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던가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모여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교를 갔을 땐 테스트를 주로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을 하면 안 되고 서로 화장실도 얼른 화장실만 갔다 오고 공부한 다음에 밥 먹고 집에 가고 그나마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지금 학교를 억지로 나오라고 학교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지금 현상들이 올해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엄청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일상이 어떻게 되나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학교에 가서 오늘 만약에 3과목 4과목 공부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활동들이 되게 있고 뭐 조별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강당에서 활동하고 뭐 교실에서 활동하고 되게 여러 가지 하던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일상이 학원과 다를 게 별로 없죠. 아침에 주 3일 학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서 주로 뭐예요? 너 숙제했니? 확인하고, 숙제랑 다 안 한 애들은 남겨서 숙제시키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 보고 너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기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애들이 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자, 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자극이 없다는 얘기죠. 자극이 없다는 얘기는 호기심이 생길 일이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뇌의 신경 가소성, 이것이 발휘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손쉬운 재미에 빠지게 되죠. 그냥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영상 흘러가는 부분에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솔직히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죠. 거의 노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5세 노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상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때 맞춰서 약 먹고 TV 보고 점심때 되면 또 밥 먹고 잠깐 나갔다 산책하고 와서 또 TV 보고 그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일시적이 아닐 거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일상을 반드시 무채색에서 총천연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냐고, 누가. 이제는 부모가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 교육의 주체가, 전에는 교육의 주체가 학생, 학교, 학부모였단 말이에요. 학교가 우선이야.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면 또 범죄자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내가 학교를 안 보낸다고 해서 그게 범죄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학교가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학교보다도 오히려 부모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나중에는 우리가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학 그냥 부모로서의 존재가 지금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 그 주도권이 이제 가정으로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왜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양반들 거의 집에서 하잖아. 하늘천 따지 다 집에서 가르치고, 뭐 소학 다 집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양반이 아니라고요? 우리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우리. 우리가 비록 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모든 생활을 다 책임을 질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초등 과정을 100%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이유는 공부도 공부지만요, 친구 때문도 있어요. 문화적인 거. 남들 다 가는데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문화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안전이 더 우선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들 걱정하는 거지. 학습 결손이 생기면 어떡하지? 정서적으로 얘가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학습 결손보다도 오히려 아이가 친구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른들의 말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깊이 있게 전개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협업하는 걸 배우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현재 예비초 친구들 같은 경우, 뭐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겠지만, 현재 예비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년부터 학교에서 어떤 그 모듬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동아리를 짜서라도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을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 가족 정도가 뭉쳐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너무 심각하게 막 그 코로나 2.5단계, 3단계 막 이랬어. 아무 데도 밖에는 못 나가도 줌으로 우리가 그 세 가족 정도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5단계 정도로 만약에 내려갔거나 1단계 정도가 내려가서 학교에서 대단히 활동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세 가족 정도는 모여서 치킨 파티도 할 수 있고, 비디오 파티도 할 수 있고, 아이들끼리 게임 데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보드게임 같은 거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유사시에라도 움직일 수 있는 소단위의 커뮤니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어린이집을 졸업한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거죠. 어린이집을 졸업한 친구들. 어린이집을 보통 다닐 때는 애들이 1년만 다니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싫어도 아는 엄마들이 한두 명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들하고 이렇게 교류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졸업한 친구들하고 뭉쳐서 한 서너 명이
동아리 활동을 해도 괜찮죠. 그죠? 이걸 구청이나 만약에 여러분이 구청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 교육청이라던가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동아리로서 승인을 받고 지원을 받아도 되고, 아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 그럼 그냥 소규모의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냥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우 저는 동네 사람들하고 뭔가 엮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온라인에서 또 커뮤니티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하고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취미라던가 또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셔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른 사람들 글에 댓글도 달면서 나랑 맞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걸 경험을 해보셔야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야 네가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줄 수 있어요. 너무 온라인을 지금 터부시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애들한테 제가 스마트폰을 사줘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라인에서라도 반드시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뭔가 그 사회성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되게 결핍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워야 될 게 있고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대학에 가서 또 고등학교나 대학 가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들 중에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모든 활동,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함께 노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시기를 지금 놓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전혀 클 때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 없이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교류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본 책 중에 하나가 안내일기예요, 여러분. 안내일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그렇게 진짜 죽음을 들키면 그냥 그 순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안내가 이 일기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잠깐 한 일주일만 갇혀 있어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친구는 2년이란 세월을 그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숨어 지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일기를 쓰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서 일기를 쓴 거겠죠. 그냥 내가 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만 썼을까? 일기장과 자기가 소통을 했겠지, 대화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나 혼자서라도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온라인 공간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 공간을 왜 죽여두냐 이거죠. 걔를 살려야지. 그래서 결국엔 커뮤니티 활동이 정말로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비초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얘의 생활에 자극이 있는 생활이 될까? 그럼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정말 재미있는 활동. 근데 그 활동이 이왕이면 누구랑 하면 좋다? 친구랑 하면 너무 좋겠죠. 작년에 제가 했던 활동 중에 우리 놀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름 붙인 거야. 우리 놀고 공부하자 뭐 이런 걸로 이름 붙였는데, 이제 그때 4명의 엄마들이 같이 쓰거든요, 아이들하고.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뭐 계란 삶기 이런 걸 한 거예요. 계란 삶기.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야, 계란을 삶을 때 몇 분이 지나야 계란이 삶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좀 실수했던 게, 적어도 끓고 난 시간은 제외하고 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한 거야. 그때 어떤 애가 3분, 어떤 애들은 7분,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생계란이 된 거야. 근데 일단은 실험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한 거잖아요. 3분 만에 계란을 했는데 계란이 날계란 나오니까 애들 너무 당황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는 만두 만들기 했어요. 만두 빚기. 그래서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일요일이어서. 그래서 만두를 막 같이 반죽을 해서 빚고, 아니구나, 만두피는 샀다. 만두피는 샀고, 그다음 만두 소를 애들이랑 같이 막 반죽을 해서 막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그 만두를 만들어서 쪄가지고 이제 먹는 것까지, 이것까지 했었고,
또 이제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수박씨 뱉기. 그래서 수박씨를 누가 어디까지 멀리 뱉나 했는데 엄마들이 더 신나가지고 막 수박씨 얼굴에 붙이고 막 난리였거든요. 이런 재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도서관 텃밭을 저희가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 그 도서관 텃밭에서 이제 토마토하고 뭐 가지 뭐 이런 거 따서 그 자리에서 씻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뭐 이런 활동들.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못해요. 솔직히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엄마들이 다들 너무 바빠져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아니 그걸 좀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죠. 지금은 뭐 바느질을 모여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1학기 때는 목공을 또 했었고 또 우리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또 동네 애들 초대해서 목공 스트링 아트, 뭐 오픈 프렌즈 데이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활동들이 사실 엄마가 되게 피곤하고 내가 굳이 애들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만약에 올해 그런 걸 하지 않았더라면 애들 머릿속에 뭐가 남았을까 할 정도로 지금 애들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한 게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비초 어머님들이 내년이 되기 전에 그런 동아리 같은 걸 하나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볼까, 소소하게 놀 수 있는 것들, 그게 학습으로 연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1학년 때는 그래요. 1학년 때는 그런 거 한번 모여서 노는 법을 아는 거죠. 노는 법을 그런 걸 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예요. 소소하게라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의 주체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은 솔직히 이제 엄마표에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엄마표 수업을 저만 하나요? 아니에요. 엄청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의 이야기를 취해서 듣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소개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혼자서 본인이 파서 공부를 좀 한다거나 조금만 시간 들이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애들 거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한 뼘 더 성장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공부하는 시간들을 조금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좀 익혀가지고 이제 속에서 숙성이 조금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이랑 재밌는 활동도 또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2개로 나눠서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오늘 지금 올라간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는 일단 예비초 엄마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말씀, 조언들 이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예비초를 떠나서 우리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부모는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저희 고민들,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카페의 엄마들이 다른 댓글들, 실질적인 그런 댓글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영상은 저의 걱정이 담긴 우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자는 이제 그런 의도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카페 엄마들의 댓글을 빵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빠이빠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빠이빠이. 맨날 잊어먹어.